네 번째는 전기 수용가의 접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기 수용가. 수용가라고 하는 건 뭐죠? 수용가는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를 우리가 수용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입구 접지 공사의 요 단면적 6스퀘어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접지 저항은 3옴 이하여야 된다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수용 장소의 인입구는 다음의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저압전로의 중성점 또는 접지 전선에 추가로 접지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지 저항이 몇 옴? 3옴 이하인 수도관이나 3옴 이하인 건물의 철골을 뭘로? 접지극으로 쓸 수 있고, 이때 접지 도체는 6스퀘어 이상 연동선을 써라 이거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저압 수용과 인입구의 접지를 할 때 접지 도체의 굵기는 6스퀘어 이상 되면 되고, 접지극은 3옴 이하의 수도관이나 또는 건물의 철골을 접지극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다.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등의 저압 수용 장소를 보겠습니다. 주택 등의 저압 수용 장소의 개통 접지는 TNCS 방식의 경우 보호도체, 여기 보호도체에 대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보호도체. 보호도체가 뭔지 우리는 이미 이제 알고 있으니까 보호도체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자, 중성성 겸용은 뭐예요? 고정 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중성성 겸용 보호도체는 고정된 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구리는 1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것도 앞전에서 우리가 겸용도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설명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게 별로 없네요. 그렇죠? 다음에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 그럼 변압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를 볼게요. 그럼 변압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를 뭐 2차 측 뭐 이라고 보고, 뭐 여기를 뭐 1차 측 이렇게 볼까요?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하나의 큰 변압기다. 여기를 제가 고압 측, 여기를 뭐 저압 측이다라고 봤을 때, 여기를 이제 우리가 접지를 하고 중성점을 뭐 한다고요? 접지를 할 거라고요. 그렇죠? 중성점을 접지할 거다. 그럼 얘도 접지하겠죠, 그죠? 뭐 이렇게 접지를 하겠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접지를 했다라고 쳐요. 여기는 고압 측이고 여기는 저압 측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기의 저항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항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항이 있겠죠.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면 여기에서 잘 보세요. 얘랑 개별적인 접지를 하게 되면 뭐예요? 단독 접지인 거죠. 근데 얘를 같이 접지하게 하게 되면 뭐예요? 같이 접지하면 공용 접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중성점 접지의 저항값을 우리가 구할 때 얘는 IG분의 150이다 이거예요. IG분의 뭐라고요? 150으로 구하면 돼요. 이때 여기서 IG라고 하는 것은 고압측 일선지락 사고 시 여기에 흐르는 전류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고압측 일선지락 사고 시 지락전류 IG분의 150이다 이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35kV 이하 특고압 또는 고압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여 하고 저압측 전로의 대지 전위가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대지 전위가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다 뭐예요? 22,900을
380에 220으로 하잖아요. 그죠?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게 대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지전이가 저압 측이 220V란 말이에요. 그러면 150V를 초과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35kV 이하인 거고. 그죠? 35kV 이하. 특고압 또는 고압전로의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저압전로의 대지전위가 150을 넘은 경우, 지금 이 경우예요. 그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전용 변압기, 주상 변압기는 이런 상태라면, 그때 이 저항의 값은 R은 IG분의 150이거나 또는 IG분의 300이거나 IG분의 6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이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분명히 뭐가 동작해요? 차단기가 동작한단 말이에요. 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차단기가 1초 이내에 동작이 되면, 그러니까 빨리 차단되면, 고속 차단되면 이 저항값을 좀 러프하게 할 수 있다고요. IG분의 600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차단기가 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에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IG분의 300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2초를 넘어가게 되면 IG분의 150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 이때 이 지락전류는 실측값으로 한다. 만약에 실측이 곤란한 경우는 선로정수 등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락사고 시, 그러니까 중성점 접지 저항값은 지락사고 시, 고압측의 일선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분의 150, 지락전류분의 300, 지락전류분의 600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차단기가 1초 이내 동작하면 이거, 2초 이내 동작하면 이거,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IG분의 150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가 부분은 공통접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공통접지. 공통접지는 뭐죠? 특고압, 고압, 저압이 함께 접지하는 게 공통접지잖아요. 여기에 특고압, 고압, 저압의 접지가 각각 되어 있으면 단독 접지인데 얘를 이렇게 연결한 것, 이걸 우리는 공통 접지다라고 해요. 이때 어떠한 걸 지켜야 되느냐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저압 전기 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 접지정 형성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을 때, 이거는 특고압 및 고압의 접지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에 의한 지락 전류가 흐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만큼의 영향을 준다라고 볼게요. 근데 얘는 특고라고 쓸게요. 근데 여기에 저압 접지가 이렇게 있어요. 저압 접지가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의 영향은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특고라고 하는 접지에 대한 이렇게 형성된 게 이 저압을 다 완전히 이렇게 포함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랬을 때 얘 두 개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연결하라, 이거예요. 연결하라. 왜냐하면 위험 전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연결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압 특고압 계통의 지락이 발생했을 때 저압에 가해지는 과전압은, 여기 지락이 발생했어요. 지락이. 그럼 여기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죠? 그럼 이 지락 전류가 여기도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쵸?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전압이 뭐 한다고요? 상승한다고요. 이때 이 전압이 상승할 때, 그쵸? 다음에 표의 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락 고장 시간이 5초를 넘어가면 얘 전압이 선간 전압에 250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를 또 회로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고압이에요. 여기는 저압이에요.
자, 대지예요, 대지. 그럼 얘가 접지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고압에서 지락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지락전류가 이쪽으로도 흐르겠죠. 그럼 원래 여기에 전압을 U0라고 쓴 거예요. 선간전압을. 저압의 선간전압을 뭐라고 썼다고요? U0라고 썼다고요. 그럼 이 지락전류가 흐르면 요 전압이 뭐 한다고요? 상승한다고요. 그럼 이 지락전류가 고압계통의 지락고장 시간이 5초를 초과한다면 여기에 전압은 U0 플러스 250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못 올라가게끔 조치를 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얘가 5초 이내라면 이 지락고장 시간이 5초 이내라면 얘는 U0 플러스 1200을 넘지 말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은 아시겠죠? 그런데 수전 전원에 다중접지된 중성선과 접속하면, 그러니까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에 접속하면 이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3번 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통합접지. 4번은 통합접지예요. 통합접지는 뭐죠? 통합접지는 특고압, 고압, 저압, 필해, 통신을 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단독접지인 거고 얘네들을 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통합접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겠어요, 여러분들? 필핵이. 그죠? 낙뢰를 맞으면 얘네들이 다 어디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 하는 얘기예요? 통합접지 할 때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하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통합접지를 하게 되면 뭐 쓰라고요? 서지 보호 장치를 써라. 서지 보호 장치가 뭐예요? SPD죠. 그 얘기예요. 서지 보호 장치를 써라. 7번째 내용은 감전 보호용 등전이 본딩입니다. 즉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전이를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는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등전이 본딩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보호 등전이 본딩,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그 다음에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 요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등전이 본딩의 적용, 어디에를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되는 곳, 즉 금속은 다 뭐 해야 돼요?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되겠죠. 왜? 거기에 어떤 전하가 충전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수도관이나 가스관, 그리고 뭐 건축물의 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금속재, 배관, 공조 설비 이런 곳에 다 뭐 하는 얘기예요? 등전이 본딩을 해라. 인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의 금속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등전이 본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 접지 단자에는 여기에 주 접지 단자에는 뭐 보호도체, 접지도체, 보호 등전이 전딩 본딩 도체, 그리고 기타 기능성 등전이 본딩 도체들이 접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호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 등전이 본딩은 이 주 접지 단자와 뭐 수도관과 같은, 즉 개통 외 도전부가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보호 등전이 본딩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 도체입니다. 자, 보면 건축물 구조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재 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수도관이니까. 그러면 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어떤 집이. 그럼 이 집에는 뭐 수도관도 들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관도 뭐 들어올 것이고, 기타 여러 개의 금속재 관이 집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한 개에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 서로 접속하여 등전이 본딩 바에 접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집으로 들어오는 이 건물로 들어오는 수도관이나 가스관이나 기타 배관들은 한쪽으로만 들어와라 이거예요. 한쪽으로만 들어와라. 이때 한쪽으로만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그 입구에서 서로 연결하고 얘를 등전이 바에 얘를 이렇게 연결하라니까. 얘를 왜 등전 위 본딩 바입니다. 등전이 본딩 바에 어떡하라? 연결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등전이 본딩 바에 연결하여라.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묶어서 하나의 등전이 본딩 파에 접속하라. 한 개소에서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는 본딩 도체 한 개에 본딩 바에 연결하여라. 그러니까 여기에 한 곳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면 또 다른 등전이 본딩 바를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나 보시면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되는 최초의 밸브 후단에 등전이 본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밸브가 있다면 수도관이 이렇게 있는데 밸브가 이렇게 있다면 이 등전이 접속은 여기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에 밸브가 있다면 밸브 후단에 등전이 본딩 접속을 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번 건축물 구조물의 철골, 금속 보강제는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요 도체의 굵기입니다.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의 굵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 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개의 접지 도체가 있겠죠. 여기도 있을 거고 다른 곳에도 있을 거고 이 접지 도체 중 제일 큰 굵기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고 구리의 경우에는 6스퀘어 이상 돼야 되면 최소. 근데 보호 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25스퀘어를 초과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의 굵기는 6에서 25스퀘어의 굵기를 써라. 구리를 기준인 겁니다. 구리. 6스퀘어에 25스퀘어에 사용을 하고 접지 도체 중 가장 굵은 도체의 2분의 1 이상. 그죠? 가장 굵은 접지 도체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상이 되어야 되고 강철은 50스퀘어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만 구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리 6스퀘어 이상 25스퀘어 사이에서 사용이 되고 가장 굵은 접지 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보호 도체, 즉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의 굵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조는 여기 뭐예요?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이게 이제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이 부분. 뭐예요? 얘는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외함과 철근 또는 여러 가지 철근과 연결하는 등전이를 만들기 위한 게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가 되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표가 조금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전원 자동 차단에 의해 감전 보호 방식에서 고장 시 자동 차단이 계통별 최대 차단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전압이 있어요. U0라고 하는 것은 사용 전압이니까 얘의 사용 전압을 U0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220V니까 얘 볼까요? 여기에서 자, 얘가 만약에 TN 계통 교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돼? 0.4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얘를 차단하는 시간이 0.4초를 초과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초과한다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5m 이내라면 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볼게요. 이런 그림이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규제. 가항을 초과하고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계의 노출 도전부와 개통의 도전부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2.5m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접촉 범위를 의미하면 사람이 팔을 뻗었을 때 무의식정에 닿을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2.5m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네들을 초과하고 이러한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0.4초를 초과하고 이 두 개 간의 거리가 2.5m 이내라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문제에 나오기 아주 쉬운 내용이 있는데 그냥 눈으로 한번 TN 계통의 교류는 전압에 따라서 0.8, 0.4, 0.2 반 되겠네. 반. TT 계통은 0.3, 0.2, 7, 0.4, 0.4 그죠? 직류는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TN 계통에서는 표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서 표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50V 안 되는 거. 50V 이하는 5초를 초과할 경우에 설치하라는 얘기고 TT 계통은 1초를 초과할 경우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보호 등전이 본딩의 유효성에 관해서 의문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요거를 설치했는데 별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IA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게요. 얘를 설치해서.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겠죠. 저항. 그러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IA 곱하기 I가 R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IA라고 하는 것은 보호 장치의 동작 전류예요. 뭐 지락 전류가 되겠죠. 자, 이 전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이 높으면 높을수록 크면 클수록 이 전압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설치했지만 여기 양단에는 전이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압의 기준이 뭐냐면 교류는 뭐라고 돼 있어요? 50V. 직류는 120V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를 뭐라고 하죠? ELB라고 하잖아요. ELB. 특별 저압. 특별 저압은 뭐죠?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전압이에요. 즉 교류일 때 얘가 50V 이하가 되도록 저항값이 뭐야 돼요? 작아야 된다 이거. 이거를 설치했을 때 여기에 저항은 IA 곱하기 R이 50V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직류에서는 120V 이하가 되도록 저항값이 작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효성에 관한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얘의 저항이 여기에 저항이 IA분의 50보다 작아야 되고 직류에서는 IA분의 12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서 유효성 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 이렇게 되도록 확인하라. 저항값을 요거의 저항값을 확인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그러니까 여기에 도체에는 어떤 굵기를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 가항을 볼게요. 두 개의 노출 도전부를 접속하는 경우 두 개의 노출 도전부라고 하는 것은 얘도 전기를 사용하는 애고 얘도 전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얘도 전동기고 얘도 전동기다라고 볼게요. 얘네 둘이 연결되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의 경우 자 여기에 주, 접지, 단자가 있고 얘도 보호도체선이 있을 거고요. 얘도 보호도체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있겠죠. 얘도 보호도체, 얘도 보호도체가 주, 접지, 단자에 연결되어 있을 거면 그때 얘의 도전성은 보호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된다. 둘 중 얘의 도전율도 있고 얘의 도전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도전율보다 그죠? 노출 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된다 이거야. 두 개 중에 더 작은 도전성을 갖는 것보다 얘의 도전율은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번은 여기에는 예를 들어 철근이라고 볼게요. 얘는 계통의 도전부예요. 얘가 두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노출 도전부를 계통 외 도전부에 접속하는 경우 요 경우 철근과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 연결되어 있는 등전이 본딩의 경우는 얘와 얘가 면적이 똑같다라고 할 때 도전율이 이것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번의 내용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이거는 우리가 앞전에서 뭐 케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L1, L2, L3, N 그리고 P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가 케이블과 별도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알루미늄은 무조건 16스퀘어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고 기계적 보호가 될 경우는 구리 2.5 보호가 되지 않으면 4.0 이상의 굵기로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비접지라고 되어 있어요. 접지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도 접지가 안 되어 있고 얘도 접지가 얘도 전동기이고 얘도 전동기예요.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라고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접지가 둘 다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접지가 되어 있을 때 두 개의 거리가 2.5m 이하면 두 개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등전이 본딩 하라. 왜냐하면 두 양쪽이 사람이 닿았을 때 두 개 간의 전이차에 의해서 사람의 감전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거리가 2.5m가 되고 비접지일 때 두 개를 서로 등전이 본딩 해라. 이게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도 금속이고 얘는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 사용하는 설비를 금속체가 받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비접지일 경우에 얘와 얘를 서로 등전이를 하라. 마찬가지로 얘와 얘 간의 전이차에 의해 감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접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 도체이다. 자, 전기 설비 또는 계통의 도전부를 통해 대지에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 뭐 절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때 두 개를 서로 등전이 본딩 하라라는 것이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